일단 군집의 정의가 무엇인가? 군집은 한 지역에 모여 사는 무슨 종의 모임이다? 여러 종의 모임. 그래서 나와 지수는 개체군. 나와 지수와 쥐와 바퀴벌레와 곰팡이는 뭐? 군집. 차이 아시겠나? 한 지역에 사는 녀석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군집이고요. 그래서 일단 군집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 군집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은 먹이사슬이야. 자, 먹이사슬은 무슨 관계? 먹고, 그래서 먹이사슬은 이제 그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런 위치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어쨌든 핵심은 생산자를 먹는 친구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친구는? 그렇지. 그냥 여기까지만 갈게. 3차 소비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실은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먹이와 관련된 관계잖아. 이거를 영양 단계라 그래. 영양 단계. 왜냐하면 뭐 양분을 담당하는 관계니까. 거기서 이해 갔어? 그래서 이 생산자는 아래쪽이야. 얘는 무슨 영양 단계? 하위 영양 단계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무슨 영양 단계라고 하게? 얘는 상위 영양 단계야. 됐어요? 그래서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이라는 물질을 먹는 대신에 어떻게 돼? 밥이라는 물질을 먹고 그로 인해 뭐를 얻냐면 에너지를 얻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제 영양 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1차 소비자다, 2차 소비자다, 3차 소비자다. 그거는 무슨 단계다? 영양 단계야. 거기까지 됐어? 영양 단계다라고 하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별을 먹는 건 메뚜기.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는 건 개구리. 개구리를 먹는 건 뱀으로 가자, 뱀. 됐어? 근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개체가 자동적으로 원래대로 되돌아가긴 하는데 이런 메뚜기가 줄어들어. 어떻게 돼? 메뚜기가 줄면 개구리가 줄고 벼가 늘면서 이 친구가 다시 늘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거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메뚜기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개구리 없어져. 얘도 없어져. 그러면 벼 입장에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땅의 양분도 유한하기 때문에 없어져. 그래서 실제로는 먹이사슬이 아니라 이게 여러 개가 얽혀져서 실제로는 뭐를 이룬다? 먹이 그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뱀이 몇 차 소비자로 나와 있지만 3차 소비자로 나와 있지만 중간에 쥐 같은 거 껴서 제가 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른 뭐 4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군집이 잘 유지가 되려면 먹이 그물이 뭐 해야 돼?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생태계 유지가 잘 되겠지? 이유는 한 종이 몇 종에도 뭐에 대체가 가능해? 먹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 갔어? 그래서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먹이 사슬이 얽혀져서 먹이 그물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생태계 유지가 되게 잘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군집에서 어떤 그 생물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태적 지위라래.
혹은 생태지위. 그래서 어떤 개체군이 그 군집에서 차지하는 이제 역할을 우리가 생태적 지위라고 하거든. 생태적 지위 혹은 생태지위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무슨 지위? 먹이 지위가 있고, 두 번째 무슨 지위가 있게? 공간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 지위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의 위치? 먹이 사슬에서의 뭐가 되겠어?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역량 단계에 속하느냐. 그 다음에 공간 지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의 개념? 서식지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먹이 사슬에서 별을 먹는 게 메뚜기, 예를 들면 메뚜기를 먹는 게 메뚜기를 또 쥐가 먹는다고 치자. 그러면 쥐랑 개구리는 뭐가 같은 거게? 먹이 지위가 같은 거야. 근데 느낌상 쥐는 어디에 살아? 조금 땅 이런 데 살지만 개구리는 물 가까이 살잖아. 그럼 뭐는 다른 거게? 공간 지위는 다른 거야.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생태적 지위 같은 경우는 조심할 게, 이 생태적 지위가 겹쳐. 자, 그럼 뭐가 심해지게? 경쟁이 심한 거야. 먹이랑 뭐를 두고 싸우는 거게? 서식지를 이제 두고 싸우는 거지.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군집이 층상구조가 엄청나네. 자, 그래서 그러면 군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산자일 것 같아, 소비자일 것 같아, 분해자일 것 같아? 생산자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아니 근데 당연히 대답 못할 수 있지. 생산자가 제일 중요해. 생산자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생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소비자가 결정되지 않겠어? 그러면 소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소비자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군집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생산자가 나무야. 그럼 뭐라 그러게? 숲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생산자가 나무가 없고 풀만 많아. 그러면 초원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리고 생산자가 없어. 그럼 사막이지. 그래서 군집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 요게 이제 생산자가 되게 중요해서 특히 보통 생물 종이 제일 많은 거는 숲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숲의 경우가 종다양성이 제일 큰데 특히 그 삼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주로 나무로 구성된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림처럼 많은 개체 구성된 애들은 이제 층구조가 수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서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자, 얘네들의 특징은 무슨 식물이다? 녹색 식물이야. 그래서 지금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무엇을 한다? 주죠? 광합성을 해. 그래서 여기에는 조류와 곤충류가 서식하는데, 교목은 이제 키가 8m 이상인 나무. 그 다음에 아교목은 2에서 8m. 자, 관목층은 몇 미터 아래? 2m 아래. 그래서 관목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관목은 무슨 나무다? 키 작은 나무야. 그래서 특히 관목은 기억해야 돼. 어쨌든 공통점은 쟤네들은 다 뭐라 들어? 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보는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풀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본층 밑에는 선태층이 있어요. 선태식물의 이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선태식물은 뭐를 말하는 거다? 이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인 거 보이지? 그 다음에 분해자 균류는 뭐지? 균류 써놔. 곰팡이랑 버섯. 모르시지? 그래서 곰팡이, 버섯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본 가면은 이끼 정원 본 적 없어?
선대층 됐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땅에 해당하는 게 무슨 층? 지중층이 되거든요. 땅에 해당하는 게 지중층. 근데 지금 여기는 사체나 배설물이 섞여서 생긴 토양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많다? 부식질이 많아요. 부식토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더지 지렁이는 뭐를 높이지? 토양의 통기성을 높이죠. 그 다음에 균류, 세균 같은 게 이제 존재를 한다. 참고로 이거는 기억하셔요. 지금 요 아래로 갈수록 모의 세기가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이거 체크해. 지금 요쪽으로 내려갈수록 모의 세기가 감소? 오케이. 빛의 세기가 감소. 됐어? 그래서 나무들이 뭘 많이 해줘야 돼? 광합성을 많이 해줘야 돼. 광합성을 많이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집의 종구성. 자, 요거는 별표, 대주묘. 여기 걔 하나 나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군집의 구성. 자, 그래서 이제 군집의 종구성인데, 아까 선생님이 군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자라 그래서 소비자라 그래서 분해자라 그랬어? 생산자라 그랬지? 그래서 이 군집을 대표하는 종들은 보통 다 생산자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점종이라 그래. 우점종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대표하는 종? 군집을 대표하는 종. 그러면 군집을 대표하려면 첫 번째 뭐가 많아야 돼? 개체수가 많고, 그 다음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곳곳에 퍼져 있어야 돼. 그래서 출현한 정도가 많고, 그 다음에 뭐가 넓고, 면적이 넓어. 그래서 이 개체수를 표현하는 지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밀도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출현하는 게 많이 보이네, 자주 보이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게? 빈도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면적은 덥잖아요. 뭐라고 하게? 피도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군집을 대표하는 걸 이제 우점종이라고 해서 주로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숲비브름은 우점종임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숲하면 누가 우점종? 소나무가 우점종. 잔디 하면 뭐가 우점종? 이해 갔어?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다. 자, 그 다음에 시소종. 자, 시소종은 희박한 거지. 뭐가 적어서? 개체수가 적어서. 자, 이 친구는 뭐의 위험이 크다? 이제 멸종 위험이 큰 종이야. 보호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지표종. 지표라고 하는 거는 뭐 한다는 뜻도 있다? 알려준다는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군집의 어쨌든 특성을 알려주는 종인데, 그러니까 이 군집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군집만의 독특한 환경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델바이스는 특정 고도에서만 서식해. 그러니까 에델바이스가 여기는 높이가 이 정도네.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이류 유명해. 지이류는 균류랑, 여기서 균류는 그거 말하는 거야. 곰팡이. 조류하면 플랑크톤 말하는 거야. 지이류는 균류랑 조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대기 상태를 알려줘. 깨끗한 데서만 살아. 이해 갔니? 자, 그 다음에 핵심종은, 자, 핵심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는 조심할 거는 우점종은 아니야. 근데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얘는 이제 군집의 구조를 결정해 주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얘는 수달이나 비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신 비버 말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비버 같은 경우는 왜요? 라고 하면 비버가 특징이 강에다가 뭘 만드니? 강에다 댐 만들거든.
그럼 걔가 댐을 만들면 거기에도 막 곤충이라던가 물고기들 이런 게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군집에 있는 종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사리 같은 거. 불가사리 같은 경우 얘가 이게 뭘 포식하냐가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해 갔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군집의 종구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건 뭐게? 우점종이야. 우점종 찾기가 개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점종을 찾으려면 개체수나 빈도나 면적에서 상대적인 게 되게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점종을 계산할 때는 얘가 중요치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중요치라고 하는 건 뭐냐? 전체 개체수에 비해서 이 친구가 차지하는 개체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무슨 밀도라고 하냐?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전체 종들 다 출현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거, 상대 빈도. 그 다음에 전체 생물이 차지하는 면적 중에서 이 친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몇 %냐? 상대 피도. 요거를 합한 게 제일 큰 게 중요해요.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가 요 우점종 찾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방형구법이거든? 이해 갔니? 여기서 이제 방형구법을 이제 주로 쓰는데, 방형구법은 문제 꼭 나올 거다. 오케이? 방형구법은 이제 문제에 꼭 나올 텐데, 자, 일단 방형구법 하기 전에, 자, 그래서 방형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각 틀이야. 다시. 방형구라고 하는 거는 사각 틀이야, 사각 틀. 그래서, 그러면 그 틀이 면적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 되게 이제 있을 거잖아. 이거를 해서 얼마나 이제 많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건데, 일단은 먼저 찾는 거는 밀도. 자, 그래서 밀도는 아까 개체수인데 기준이 있어. 면적당 개체수야. 다시, 밀도는 뭐라고? 면적당 개체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빈도는 빈도는 이제 전체 방형구분의 전체 방형구수분의 이 종이 모한 방형구수. 출현한 방형구수를 빈도라고 해. 자, 그 다음에 그럼 피도는 덮을 피자야. 자, 그래서 피도는 전체 면적분의 이 종이 뭐하고 있는 면적? 차지하는 면적이야. 그러니까 아까 면적밖에 했던 거 기억하지? 네. 아, 이거 되게 귀찮을 것 같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거는 상대 밀도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 밀도는 밀도 합분에 그 종이 차지하는 밀도 곱하기 얼마? 100이다. 그럼 상대 빈도는 뻔하지. 상대 빈도는 뭐겠어? 전체 빈도 합분에 측정 종이 차지하는 빈도 곱하기 100이야. 자, 그러면 상대 피도는? 얘는 전체 피도 합분에 측정 종이 차지하는 뭐? 피도 곱하기 100이야. 야, 씨, 나 이렇게 다 쓰는데, 씨. 자, 그래서 512번 봐봐. 자, 512번. 자, 지금 거기 주처 방형구 몇 개? 오케이. 자, 방형구 4개. 이해 갔어? 그래서 이제 개체수랑 그런 걸 다 뭐 해야 되는 상황? 구해야 되는 상황. 잠깐만. 혹시 풀이 모르게 보고 싶으면 이거 보면 돼. 이거 잠깐 내 비번 안 걸어놨으니까 보면 돼. 여기 풀이 놓을게.
아까 풀이 보고 싶으면 참고하면 돼. 어. 자, 512번. 아유, 귀찮아. 빨리빨리 끝내버려야지. 귀찮아. 왜? 방향구가 조금 요새 어렵게 나오는 주제야. 어쨌든 여기서 핵심 방향구가 몇 개라는 게 함정? 방향구 4개라는 게 함정. 자, 그 다음에 총 방향구 수는 얼마? 총 방향구 수는 4개야. 자, 그러면 이제 민들레 센다. 차차차 밑에 써야지. 자, 그래서 민들레 개체수 세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됐어? 스님이 울 거야, 씨. 이걸 다 세요? 세야 돼. 자, 지경이 세. 땡큐. 그 다음에 토끼풀. 20. 정답. 자, 요게 개체수지. 그러면 밀도 그냥 갈게. 자, 밀도는 총 면적이니까 지금 방향구 하나당 몇 제곱미터? 1제곱미터잖아요? 그 밀도는 4분의 18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질경이는 4분의 12가 되는 거야. 토끼풀은 4분의 20 되는 거야. 그래서 총 밀도 합이 얼마냐면 총 밀도 합이 귀찮아. 4분의 얼마? 4분의 50 나오지? 자, 그러면 상대 밀도는 어떻게 돼야 되게? 전체 밀도에서 그 친구가 차지한 밀도 곱하기 100이지. 그러면 민들레는 몇 퍼센트? 36%. 질경이는 24%. 됐어? 토끼풀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밀도 다 구하긴 했거든? 근데 뭐만 지금 잘 세면 돼, 보니까. 개체수만 잘 세면 돼. 그리고 참고로 이거 상대 밀도 합한 거 모두 다 몇 퍼가 나와야 되게? 100% 나와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방향구수 간다. 자, 방향구수는 좀 쉬워. 자, 출현 방향구수 민들레. 3개인 거예요. 3개인 거 얘가? 세 번째 방향구에 없어. 그 다음에 질경이 그럼 4개다. 그 다음에 토끼풀 오케이, 3개 맞아. 자, 그럼 빈도는 어떻게 되게? 그러면 얘는 4분의 3. 됐어? 얘는 4분의 4, 얘는 4분의 3. 자, 그럼 이제 무슨 빈도라고 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상대 빈도는 전체 빈도 합이 얼마이므로? 4분의 10이잖아. 그럼 이거 일부러 분모 통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니까 얘는 몇 퍼센트? 30%. 그러니까 얘는 40%, 얘는 30%. 뭐 얘기하고 싶은 거게? 방향구수 잘 세면 돼. 그 다음에 보통 피도는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많거든? 젠장. 한 개의 줄. 그래서 어쨌든 됐어. 딱 봐도 누가 그래서 피도는 굳이 계산할 건 아니긴 한데 민들레가 전체 몇 칸에 있니? 한, 둘, 셋. 그러니까 칸수 세야 돼, 칸수. 그러면 얘가 12칸인데 한 칸당 몇 제곱미터냐면 0.01제곱미터지.
이렇게. 아? 아니, 왜냐면 칸수가 네. 그렇잖아. 네. 그 다음에 질경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 같은데? 네. 5개. 근데 저 한 칸당 0.01m지? 제곱미터지? 그 다음에 토끼풀은? 어. 됐어? 그러면 약간 이제 느낌적인 느낌 다 더한 다음에 하면 결국 요 비율로 가면 된다는 뜻이 이거는. 그래서 합하면 대략 25 어쩌고 저쩌고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상대 피도는 그럼 얘는 48%, 그 다음에 얘는 20%, 4, 8에 32%. 이렇게 나오겠네. 아하. 그래서 그러면 우점종은 누구로 생각해? 이거 이제 다 더하면 돼. 오 마이. 잠깐만. 66, 108. 토끼풀 아니야? 아니다. 질경인가? 아니야. 투표 같은데 투표율이 100%가 하나가 아니구나. 잠깐만. 머리를 민들레인가? 질병이가 84 그리고 원준은 필출이 102. 이거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누구의 밀도, 그래서 밀도 딱 하는 순간 뭐를 세라? 개체수를 세야 돼. 근데 이거 보기 이게 문제구나. 방영구 한 칸에 출연한 종은 그 칸의 면적을 모두 차지한다라고 하면 그 칸이 요 칸인지 만약에 그 칸을 이걸로 세면 얘가 우점종인 거야. 그치? 근데 저 칸은 선생님 좀 조그맣게 세면 누가 우점종이냐면 민들레가 우점종인 것 같거든? 근데 얘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오케이. 일단 됐어? 그래서 보통 피도는 그래서 문제에서 줘. 그 다음에 빈도는 뭐를 세야 돼? 방영구 개수. 됐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를 다 더한 걸 뭐라고 한다? 중요치.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밀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개체수. 빈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영구수. 피도는 뭐 할 때 피도 하면 돼? 피부 덮는 거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앞으로 와서 빨리 끝내버리자. 자, 그래서 이제 156쪽, 이제 군집의 종류. 자, 일단 군집은, 종류는 뭐 이건 됐고, 수생군집이랑 육상군집이 있는데, 수생군집은 뻔하지 않아? 어디 사는 거? 물에 사는 거고, 육상군집은? 육상에 사는 거. 그래서 수생군집은 이제 짠물에 살면 무슨 군집? 해수군집. 그 다음에 담수에 살면 담수군집인 거지? 여긴 빨리 가야 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담수군집, 해수군집 요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육상군집. 자, 육상군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강수량이야. 다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온. 왜냐면 강수량이 커야 잘 살아.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강수량이 많아. 그러면 뭐가 생기게? 삼림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으면 초원이고 가장 적으면 뭐가 되는 거게? 사막이 되는 거야. 약간 이해 갔어? 그래서 강수량. 그래서 초원도 근데 웬간히는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기온. 기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기온이 높아. 그러면 기온이 높아. 그 다음에 기온이 뭐야? 기온이 낮아. 자, 그래서 칠번 보시면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산림인데 기온이 높아. 그러면 무슨 우림? 열대우림. 됐어? 자, 그 다음에 산림인데 기온이 온대기후야. 그러면 무슨 림? 온대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대림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온대림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림이 있고 이제 무슨 림이 있냐면 낙엽수림이 있겠지. 이해 갔네? 그 다음에 정말 조금 추우면 침엽수림. 약간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결론은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숲이야. 자, 그 다음에 초원인데 더운 지방 초원. 맞아, 열대 초원. 그래서 열대 초원을 사바나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온대 지방의 초원은 온대 초원. 그래서 키가 그 식물의 키에 따라서 스텝이 있고 프레리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한대 초원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막. 사막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게? 황원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면 황원. 그래서 열대지방의 사막이면 무슨 사막? 열대사막. 그 다음에 온대지방의 사막이면 온대사막. 그러면은 추운데 사막이면 한대사막. 한대사막의 경우 이끼 같은 거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런 땅은 툰드라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강수량. 그래서 강수량에 따라서 산림, 초원, 사막 결정되는 거고 기온에 따라서 열대냐, 온대냐, 한대냐 붙이면 돼.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 군집의 분포. 무슨 분포? 생태 분포가 있는데 생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왜요? 자, 생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수평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 분포 혹은 연직 분포가 있어. 그러면 수평 분포는 뭐를 보는 거게? 가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도. 근데 위도가 결정하는 게 뭐지? 기온이겠죠? 그 다음에 뭐? 강수량. 그래서 실은 이게 요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위도겠어, 당연히. 서위도일 거 아니야. 여기는 호위도겠지.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연직 분포. 그 수직 분포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결정하는데 문제는 한 지역에 비가 어디는 많이 내리고 어디는 적게 내릴 수 있니?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수직 분포는 강수량의 영향이 아니라 뭐에 대한 영향? 고도. 그럼 고도에 따라 뭐가 달라지게? 기온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지. 추워지고 여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온대지방이라고 쳐. 그러면은 여기는 상록 활력수림이겠지. 아, 귀찮아. 그러면 조금 추워지겠어. 그러면 상록이 아니라 낙엽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침엽수랑 호남림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추워져. 무슨 림? 침엽수림. 자, 그 다음 메뉴에 체크. 자, 여기는 무슨 림? 관목림이야. 자, 아까 관목이 무슨, 아까 선생님 관목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해?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해? 키 작은 나무. 왜 그러냐 써놔. 바람이 많아서. 바람이 불면 키 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위에 뭐 체크? 바람. 관목림 체크. 나머지는 안 어렵잖아.
그 다음에 너 천이만 하고 쉰다. 천이 하고 쉰다. 자, 그 다음에 식물 군집의 천이 별표. 왔더라니요. 야, 씨, 난 지금 쉬지도 못하고 근데, 씨. 불쌍하지 않냐? 자, 그래서 이제 천이. 생물군 천이 법칙 생각나네? 지구과학이지. 그래서 덜 발달한 화석이 나오는 지층은 오래된 지층이다. 자,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군집을 구성하는 군집의 생물종의 구조에 따라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 거. 특성이 이제 변하는 거를 이제 천이라고 해서 천이는 두 종류가 있어. 1차 천이가 있고 몇 차 천이가 있다? 2차 천이가 있어. 그래서 1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황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 그래서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데 얘가 땅에서 시작하면 무슨 천이? 건성천이. 그 다음에 물에서 시작하면 무슨 천이? 습성천이야. 그러면은 이제 2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뭔가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산사태라던가 그 다음에 산불이라던가 뭐 홍수 같은 게 일어나면 한번 싹 뒤집히잖아.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무슨 천이다? 2차 천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천이부터 먼저 간다? 1차 천이에서도 이제 건성천이부터 간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척박한 땅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막 비 오고 말랐다가 이제 바람에 의해 곰팡이 같은 거 막 이렇게 있었다가 점점점점점 돼서 갈라지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면 지이류가 들어가. 지이류의 체크. 지이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개척한 친구라서 뭐라고 한다? 개척자라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이류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관계야. 됐어? 그래서 얘네가 살아서 죽고 살고 하면 땅이 축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선태류가 들어와. 아까 기억하지? 선태류, 이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양분이랑 뭐가 적은 상태? 수분이 너무 적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뭐가 하고 있다? 증가해. 그래서 살고 죽고 하면 이제 뭐가 나타나겠어? 풀이 나타나겠지. 초원. 그래서 초본이라고 하는 건 풀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살고 죽고 하다 보면 이제 나무가 들어오는데 키 큰 나무부터 들어올까? 키 작은 나무부터 들어올까? 그렇지. 무슨 님? 관목님. 근데 관목님은 키가 작으니까 햇빛 잘 들어와. 그러면 밝은 빛에서 잘 사는 나무가 들어와. 양수림. 근데 이제 양수림보다 문제인 게 양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 밑에 부분은 빛이 잘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안 들어와서 여기 중간에 이제 음수림의 묘목들이 생겨. 음지식물. 그래서 섞여. 무슨 림? 호남림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양수림의 묘목들은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림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는 체크에 이걸 극상이라 그래.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 관목림부터는 뭐의 세기가 개중요? 빛의 세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갈수록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습성천이는 이렇게 돼. 습성천이는 아무것도 없는 호수. 근데 마른 호수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영양 염류가 없는 호수. 무슨 영양요? 빈영양호야. 근데 문제는 포자 날아오지, 벌레들 같은 거 막 날아오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양염류가 쌓이기 시작하거든. 영양염류는 유기물은 아니지만 먹이가 될 수 있는 염류야. 그러면 무슨 염류가 되게? 부영양호가 돼. 그리고 걔네들이 살고 죽고 하면 또 부식질이 섞일 거잖아요. 그러면 늪이 돼요. 늪을 뭐라고 하게? 그렇지, 습원이라고 하는 거야. 혹은 뭐라고 다시냐면 습지. 근데 문제는 걔네가 살고 죽고 땅이 메꿔질 거잖아. 어디로 가게? 초원으로 가는 거야. 오. 오케이. 됐어? 네. 그래서 굳이 치면 얘네를 이제 개척자로 칠 수 있긴 해요. 근데 부영 그분이 습성천의 개척자는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 산사태랑 홍수가 이제 일어나 버려. 자, 그럼 어디까지 태화하게? 자, 그래서 이제 개체군 내 상호작용 복습. 자, 개체군이라 하는 거는 무슨 종 내에서? 한 종 내에서 상호작용. 6가지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들어오지 마! 그렇지, 텃세. 아유, 이해를 못했구만. 그 다음에 1등부터. 그렇지, 순위제. 대장과 쫄병들. 리더제. 왜 맞아? 맞긴 한데. 설명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역할을 나눠서 해. 야, 너는 애 만나. 그렇지, 사회생활. 맞아. 왜 이상한 표정해. 그 다음에 마지막 핏줄. 우린 핏줄이 중요하다. 그렇지. 혈연관계로 묶여있는 게 이제 가족생활.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개체군 안에서 개체와 개체 사이 상호작용이야. 자, 근데 이거는 지금 할 거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거든. 군집 내 상호작용인데 군집이라고 하는 건 얘는 무슨 종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종과 여러 종 사이이기 때문에 종과 종 사이, 개체군과 개체군과 사이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얘가 6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종간 경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생 먼저 할게. 내가 생각한 거 먼저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리공생, 상리공생. 자, 그 다음에 피식과 포식. 요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구별하셔야 돼요.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셔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종간 경쟁 분서인데, 자, 이 종간 경쟁이랑 분서는 언제 이제 일어나느냐? 얘네들이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야. 요게 이제 종간 경쟁 분서. 생태적 지위 기억 안 나지? 네.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거는 이 군집 안에서 이 특별한 생물종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먹이 지위가 있고 공간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설명드리면 먹이 지위는 먹이 사슬에서 위치인 거야. 생산자냐? 1차 소비자냐? 2차 소비자냐? 3차 소비자냐? 분해자냐? 그 다음 공간 지위라고 하는 거는 어디 살아?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살짝 했던 예시를 들면 예를 들면 풀을 먹는 게 메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있고, 이 메뚜기를 누가 잡아먹는다 치고,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이 메뚜기를 또 아까 들어봤냐, 쥐가 잡아먹는다고 쳐. 자, 개구리와 쥐는 뭐가 겹치지? 먹이 지위가 겹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디 살아? 얘는 연못 주변에 살잖아. 쥐는 그냥 풀이나 이런 데 산단 말이야. 공간 지위는 안 겹치는 거야. 그러면 경쟁을 좀 어떻게 하겠어? 털 하겠지.
그런 느낌인 거거든. 근데 쥐랑 또 그러면 여기서 분할을 시키자. 다람쥐와 쥐. 왜? 아니에요. 다람쥐랑 쥐는 다르게 생겼다. 네. 그래서 요렇게 산다고 요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 둘이는 어때? 너무 비슷하지 않아? 먹이도 겹치고 사는 데도 겹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고 살기로 싸워야지. 그러면 그래서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종강 경쟁이야. 오케이?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종강 경쟁이야. 그러면 분서는 뭐냐면 타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솔빈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주아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면 종강 경쟁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조비가 죽었어. 그러면 경쟁에서 이긴 거야. 이런 걸 경쟁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기숙사 같은 거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협의를 하자. 금을 그어놓는 거야. 그러면 너는 여기서만 살아. 나는 여기서만 살게. 이걸 분서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특히 종간 경쟁이랑 분서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쟤네가 이제 생태잡지가 겹쳐서 경쟁이 정말 어떨 때? 심할 때. 이해 갔어? 그래서 종간 경쟁 먼저 가면 그러니까 이제 종간 경쟁은 이제 먹이랑 이제 뭐가 겹치는 경우 서식지가 이제 두 종이 겹치는 경우 얘네가 이거를 두고 경쟁해서 몇 종만 살아나는 거? 한 종만 살아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종간 경쟁. 그러면 다른 종은 어떻게 될까? 다른 종은 몇 종이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무슨 원리라고 얘기한다?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해. 그러니까 요런 사회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거기 이제 경쟁 베타 예시가 집신벌레가 나와 있어요.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도 기억이 흐릿해졌으니까 자, 시간당 개체수 변화. 자, 자연적인 생장속도는 무슨 형? S자형 아니죠. J자형이에요.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S자형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단독 배양했을 때는 S자형. 그래서 지금 애기 집신벌레가 더 많지. 애기 집신벌레.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 왜 이래? 얘는 무슨 벌레? 집신벌레.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는 지금 무슨 벌레. 이거는 지금 무슨 배양했을 때게? 단독 배양했을 때야. 단독 배양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분리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합 배양을 했어요. 혼합 배양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은 애기 집신벌레는 개체수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신벌레가 있으면 먹이가 줄어들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집신벌레는 어떻게 됐어요? 멸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만 살아남았어? 애기 집신벌레만 살아남고 이제 집신벌레는 아예 멸종했지? 그래서 지금 이 집신벌레가 멸종해 버렸네. 이거를 무슨 원리라고 얘기했다? 한 종만 살아남는 거를 경쟁 베타 원리. 자, 그러면 종간 경쟁은 여기서 이득 보는 종은 누구야? 없어요. 둘 다 손해봅니다. 둘 다 손해를 본다. 그래서 요게 종간 경쟁. 자, 근데 이제 분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나누어 살기라고 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먹이랑 뭐를 분리하는 거야? 서식지를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은어랑 티라미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분서 텃세에서 예시가 누가 있게? 여기도 은어가 있어. 은어는 텃세를 해. 그래서 은어랑 티라미 같은 경우는 한 종만 있을 때 가운데,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의 가운데에서 살고 강의 가장자리에서도 사는데 여기서 이제 피라미가 들어오면은 얘네가 분리를 해. 거기 그림 한번 봐봐. 지금 피라미는 원래 하천 중앙에 살았어. 근데 은어가 이사를 왔더니 피라미가 알아서 어디서 먹어? 하천 주변 자리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참고로 수서곤충이라고 하는 건 하천가에 있는 곤충을 수서곤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은어는 뭐를 먹는다?
녹조류를 먹는다. 그래서 특히 누구 체크? 은어 기억해야 돼. 왜? 은어는 텃세도 하고 뭐도 해? 분서도 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은어만 나오면 텃세야. 은어와 피라미가 나눠서 살면 분서다. 은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솔새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 솔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솔새니까 괜히 몇 종인 것 같아? 한 종인 것 같지? 근데 거기 예시 보면 여기 이런 느낌으로 나와. 5종의 솔새야. 근데 이미 종이 몇 종이란 얘기야? 5종이지. 그럼 이름만 솔새인 거지 종은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솔새니까 무슨 종이라고 하면 안 돼. 같은 종이라고 하면 안 돼. 일단 다른 종인 애들은 얘네들끼리 생식을 해도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이런 애들이랑 생각하면 안 돼. 개들은 이름이 달라도 개잖아. 근데 솔새는 이름이 같아도 달라. 오케이? 요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특히 그러면 분서는 이득이야, 손해야? 아니지. 굳이 치면 손해긴 해. 왜냐면 피라미 입장에서 생각해봐. 다 먹을 수 있었거든. 근데 은어가 이사 옴으로써 그냥 먹이도 주고 서식지도 준 거야. 그러면 근데 얘네들은 문제에 따라 약간 다르기도 한데, 그러니까 피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곡선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 요게 A랑 B의 무슨 배양이라고 치면, 얘를 지금 단독 배양이라고 치면 실은 어떻게 되긴 하게? 줄긴 해. 이해 갔어?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끔 근데 느는 걸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근데 당연한 게 먹이랑 서식지가 줄잖아요. 늘 순 없지. 이해 갔어? 하지만 한 종이 아예 어떻게 되진 않는다? 몇 종 하진 않아. 이게 핵심이야. 자, 그렇게. 자, 그다음에 공생이 먼저 나왔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텃세랑 뭐를 헷갈리지 말 것. 분서를 헷갈리시면 아니 됩니다. 은근 섞어서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생. 자, 공생은 어떻게 사는 거? 같이 사는 건데, 편리 공생이 있고요. 상리 공생이 있어요. 상리 공생은 알겠지? 그러니까 A종이랑 B종이 있으면 상리 공생은 서로 이득인 거야. 이득.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콩과식물이랑 뿌리박쥐래거든. 이거 뒤에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박테리아는 한국어로? 박테리아가 한국어로? 세균이야, 세균? 그래서 콩과식물의 뿌리에는 뿌리박테리아가 사는데, 이 친구는 질소를 공급해주고요. 콩과식물은 양분 제공해요. 됐어? 그 다음에 그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 악어새와 악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말미잘이랑 흰동가리. 흰동가리는 말미잘에 숨어 살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하는 먹이를 먹어. 예시. 자, 그럼 편리공생은 뭘까? 편리공생은 한 종은 이득인데, 얘는 이익도 없고, 뭐도 없는 거야. 얘는 손해도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거북과 무슨 거북인지 기억 안 난다. 빨판상어. 그래서 빨판상어가 거북에 붙어 다니거든요. 근데 거북은 이득도 없고 뭐도 없어. 손해도 없어. 그 다음에 거기 따개비와 혹등고래도 마찬가지인데 혹등고래에 따개비 완전 붙어 살거든. 근데 혹등고래는 이득 보는 게 없어. 황루와 들소, 아마 황루가 들소 위에 올라서 타서 살걸요? 새요, 새. 그래, 왜? 그래. 자, 그래서 요게 공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자. 기생. 자, 기생은, 자, A종이 있고 무슨 종이 있을 때? B종이 있을 때, 한 종이 이익이면
되자면 한 종이 뭐 한 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생은 결국 뺏어 사는 건데 이 손해를 보는 애를 뭐라고 하게? 숙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보는 얘네를 뭐라고 한다? 기생생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과 그렇지 사람과 기생충.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생각 나네. 거기 나무 밑에서 뭐 키스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좀 나와 있겠지? 없네. 이다 겨우살이. 나무와 겨우살이. 뭐 그렇대. 뭐 영국인가 어딘가. 얘도 식물 중에 하나야. 막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이거 만들 이름이 생각나.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있잖아. 그거 만드는 나뭇가지일걸? 근데 얘가 나무에 기생해서 살아. 뭐 그렇지. 그 다음에 개와 벼룩 누가 숙주야? 기생충은 벼룩이 이제 기생생물. 그 다음에 개미와 진딧물? 아니야. 개미와 진딧물은 상리공생이었던 것 같아. 근데 예시 보면 대충 보여요. 이런 데는 컨닝을 하는데도 컨닝해야지. 아니 그게 상리공생이었던 것 같은데 상리공생이었는지 기생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뭐. 자, 기생. 자, 그 다음에 뭐? 피식과 포식. 자, 피식은 먹는 것, 먹히는 것. 먹히는 것. 그 다음에 포식은 먹는 것. 먹히는 생물은 피식자지. 먹힘, 먹음. 먹힘. 얘는 먹음. 그래서 피식자랑 포식자랑 있을 때 피식자가 포식자의 천적이야? 포식자가 피식자의 천적이야? 포식자가 피식자의 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피식, 포식 같은 경우에는 피식자가 있고 포식자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피식자, 포식자 중에 누가 손해야? 피식자가 손해야? 포식자는 이익이지. 참고로 개체수는 누가 더 많아야 돼? 피식자가 훨씬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종다양성이 어떻게 된다? 종다양성이 이제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약간 개체수 관계 그래프를 조금 보면 자, 이제 편리공생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려야 돼. 다 그려야 돼.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 자, 그래서 얘가 A종이고 B종이야. 자, 근데 B종은 그대로 있는데 A종이 혼합배양했더니 많아졌어. 자, 뭐게? A종이 이득 본 거잖아. B는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리공생이지. 됐어? 세부 쭉 써드릴게요. 개체수. 철저하게 요거로 써야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단독 배양했을 때 A종, B종이었어. 자, 상리공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둘 다 늘어. 상리공생은 혼합 배양하면 둘 다 늘어. 그래서 지금 얘는 상리공생. 자, 그러면 기생은 잘 봐야 돼. A종, B종. 그냥 이렇게 하자. A종, B종. 자, A는 어떻게 될까? 기생이면. A는 늘어. 그 다음에 B는 줄어. 그래서 얘가 기생. 그래서 근데 피식, 포식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피식, 포식은 마치 사인, 코사인, 사인 함수의 평행이동 같은 느낌이라. 진짜인데? 예. 얘는 이제 사인 함수의 평행이동 같은 느낌이라. 근데 어쨌든 변화에서 핵심은 뭐게? 피식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피식자가 중요해서 얘는 그거 나와. 이게 그 혹시 기억하니? TRAC, TSH, 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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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맛? 됐어. 다 까먹는구나. TRH, TSH, 티록신, 뿔맛, 뿔맛, 뿔맛 관계 있잖아. 그거 처음 나와. 그래서 피식자가 늘면 뭐가 늘어? 포식자가 늘어. 포식자가 늘면 피식자가 줄어요. 피식자가 줄면 포식자가 줄어요. 그럼 피식자가 늘어요. 이게 그래서 이 예시로 되게 유명한 게 문신토끼랑 수라손이거든요. 누가 피식자게? 문신토끼. 그 다음 포식자는? 그렇지, 스라손이. 이거 너네 시험에 안 나왔었나? 이거 기억하니? 주기적 변동? 아, 됐어요. 이라. 타코야키 먹고 싶네. 타코야키 먹어야겠다. 아니야. 근데 아니야. 잠깐만. 나에게 야채가 있는데. 참치를 버틸까? 자, 그래서 여기 눈시토끼 스라손 이거 본 적 없어? 내가 이 그래프는 못 그리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눈신토끼 그래프를 우하향에서 평행이동하면 스라손이가 된다고. 그리고 여기 개체수가 달라. 여기 1000마리 똑같은데 얘는 3마리인데 얘는 40배잖아. 아빠 달라. 그러니까 뭐가 훨씬 많아야 돼. 개체수가 피식자가 훨씬 많아야 돼.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핵심은 지금 눈신토끼가 늘었더니 누구도 늘었어요? 스라손이 늘었죠? 그랬더니 눈신토끼 줄어드니까 이제 스라손이 줄고 그 다음에 다시 눈신토끼 늘어나니까 스라손이 다시 늘었지? 참고로 가장 많을 때랑 가장 많을 때 차이가 한 몇 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한 10여 년 정도 차이 나. 그래서 얘네들의 피식 포식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11년 주기로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단독 배양이랑 혼합 배양 했을 때 그래프랑 요거를 잘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표로 한번 가면 자, A종, B종, 으차, 이익은 플러스, 손해는 마이너스, 플러스, 변화 없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첫 번째 뭘까요? 정답. 얘는 상미공생. 얘는 편리공생. 자, 이건 아예 한 종 몇 종 하는 거? 종간 경쟁. 그래서 종간 경쟁 결과, 경쟁의 결과 한 종이 몇 종 해버리는 거 무슨 원리? 경쟁 베타 원리. 자, 얘는 뭐로 갈까? 평으로 가자. 자, 이걸 뭐라고 한다면? 기생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렇지. 얘는 포식, 피식. 자, 그래서 이득 보는 게 기생생물, 손해인 게 숙주, 이득 보는 게 포식자, 손해 보는 게 피식자. 어떻게도 나누면 이렇게도 나와.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와. 이득, 손해, 이득, 손해. 왜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네모로 가야지. 한 못 해주니까. 자, 요 영역. 상리공생. 요 용역, 요 영역. 종강경쟁. 그러니까 여기는 둘 중 하나. 어디를 기생할까?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포식, 피식. 자, 그러면 편리공생 어떻게 써야 돼? 추기에 써야 돼. 편리공생. 여기 쓰셔도 되고 어디 쓰셔도 상관없음. 여기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피식, 포식에서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아까 그 물고 물리는 관계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해?
그래서 오른쪽에 너네 그래프 위에 나와 있는데, 아, 자, 일단 개체수부터 봐야 돼. 누가 피식, 누가 포식. B가 피식자. 이유는? 개체수가 많고,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했잖아. 피식자의 그래프를 오른쪽 아래로 평행이동한 느낌이 누구다? 포식자다. 됐어? 그래서 이거 나오면 생각보다 시간 걸려요. 네. 그래. 그래서 A 개체수, 이제 B 개체수지. 그래서 지금 보면 사영역 볼게. 사영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둘 다 증가하는 상황이 언제 상황이야? 여기 4 상황인 거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이거 기준 제대로 안 재면 되게 헷갈린다. 그래서 지금 A가 포식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 원인 결과를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B가 증가해서 누가 증가하는 거예요? A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증가했더니 그래서 누가 감소하는 거예요? B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감소했더니 누가 감소하는 거예요? A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감소했더니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B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결과가 계속 어떻게 된다? 맞물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여기도 예시 보고서 판단하면 되는데 한 문제는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프 했던 거 나오지? 근데 얘는 뭐. 그래프 했던 거,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그냥 비교하면, 자, 일단 단독 배양할 때, 근데 이것도 은근 잘 물어보니까 한다이. 자, 단독 배양할 때 S자형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지? 환경 저항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질문한다. 자, 환경 저항이 이때 큰 거야? 이때 큰 거야? 뒤의 경우가 환경 저항이 큰 거야. 자, 그래서 이 개체군의 최대 개체수 5글자? 환경 수용력. 환경 수용력. 자, 그러면 여기는 출생이 많아, 사망이 많아? 출생이 많아. 여기는 출생이 많아, 사망이 많아? 좋은 반응이다. 일정하죠? 같은 거예요. 됐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간 경쟁했더니 A종 뜬 거 보이세요? 그 다음 B종은 아예 몇 종 했죠? 이런 식으로 B종이 몇 종 하는 거? 무슨 원리? 경쟁 베타 원리. 자, 그 다음에 편리공생 보시면 B는 일정한데 A 늘었지? 그 다음에 둘 다 늘었어. 왜냐하면 둘 다 이익이니까. 무슨 공생? 상리공생. 어라? 왜 기생이 없지? 이런 기생이 없네. 기생 옆에 살짝 그릴게. 기생은 어떻게 그려야 돼? 기생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점점점점점 저쪽에 넣을 거야. 에이 참. 기생 같은 경우에는 뭐는 늘어? A가 늘면 B가 여기 정도지. 아이고 이거 힘들어. 그래서 누구는 준다? B가 주면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사인 코사인 꼴이면 뭐? 피식과 포식인데 얘가 누구? 피식자, 얘가 포식자. 어떻게 마음 편해지지? 그거 풀다가 마음 편해지지 않아? 나만 그런가? 48번인데요. P 48번인데 P 48번인데 자,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 A와 B를 단독 배양했을 때랑 혼합 배양했을 때 A, B가 서식하는 온도의 범위인데 지금 T1, T2 사이에서 뭐가 일어났다? 경쟁이 일어났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핵심은 단독 배양했을 때 A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A가 없지. 그 다음에 단독 배양했을 때 B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 B가 없지.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게? 여기서 경쟁 베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이해 갔어요? 저거 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분석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석 아닙니다. 저거는 경쟁비례. 살 수 없는 경쟁에서 진 거예요. 나누어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저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그 따개비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나다는 단독 배양인 거예요. 가는 혼합 배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저 원 지역 있지. 원 지역에 뭐가 없다는 게 핵심이야. 종 B가 없는 게 핵심이야. 혼합 배양 했을 때. 분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경쟁 베타예요. 그래서 경쟁 베타가 일어난 부분은 어디? 여기 원 부분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산 게 아니라 B가 누구한테 진 거예요. A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가의 2에서 군집 이루고 있죠. 군집의 정의는 한 지역에 모여 사는 여러 종의 모임이니까. 그 다음에 고친다. 니은의 가의 3가 아니라 가의 1이죠, 당연히. 그치? 그래서 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어디에 원래 안 살아요? 여기 3범에 원래 안 살아. 그 다음에 나의 원에서 B는 환경장을 받지 않는다. 이 보기는 무조건 틀린 거야. 왜냐면 이 환경저항을 환경장은 먹이, 그 다음에 뭐 서식지, 그 다음 이런 게 부족하고 질병 일어나고 노폐물 쌓이고 이게 다 환경저항이잖아. 안 일어날 수 있니? 없어. 환경장을 항상 받는데 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적을 수도 있다. 요 차이야.